자, 요거네 요거. 3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입니다. 화요일날 7시에 얘들 뭐 사주게 했거든요. 누구를요? 1학년. 고1 애들이요? 네. 혹시 특강 듣는 애들 있어요? 특강 애들 그럼 안 듣는 애들은 먹지 말라는 소린가? 안 듣는 애들 먹지 말라는 거. 알겠습니다. 네. 들었지? 그때 오면 먹는 거고요. 못 오는 친구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7시에 오면은 뭐 먹자. 안 먹을 사람도 안 와도 돼. 알지? 뭔 소리냐? 알아먹었어 멍? 못 알아먹었지? 화요일날 7시에 오면 뭘 사주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을 빼면 a제곱도 2마리, b제곱도 2마리, c제곱도 2마리 2ab, 2bc, 2ca 나오니까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 식의 형태 그대로 떨어진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요놈이 요놈보다 크다. 세계관의 관계야. 조건이 나왔을 때 제곱 A, B, B, C, Ca가 관계가 나왔을 때 우리는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고 A 플러스 A, B, C 1차하고 A, B, B, C, Ca도 관계가 있고 제곱도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최소값,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거지. 자, 이 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부동호 방향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너희들이 질문이 혹시 최소값인지 최대값인지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되잖아. 뭔 말인지 알겠나요? 물론 맞출 확률은 50%좀 넘을 수도 있지 실은. 왜냐면 그런 식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것이 방법이 이게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잘못된 방법을 쓰는 게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최대값을 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식을 잘못 써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부동 위치까지 알고 있어야 이 식을 사용할 수 있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 3개짜리 문자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나머지 하나를 최소값,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코시입니다. 정확하게는 코시 슈바르츠인가 요거 부등식이라 말을 하는데 기본적인 식의 조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ax 플러스 by의 제곱이야. 3개짜리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x제곱 y제곱 g제곱에 하고 곱했더니 ax 플러스 by 플러스 cj의 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서 등호 성립 조건은 뭐냐면 왼쪽을 전개하고 오른쪽 전개해서 왼쪽을 싹싹싹 넘겨버리면 다시 부등식의 형태가 나옵니다. 알겠나요? 그 부등식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ay 마이너스 bx의 제곱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ay하고 bx가 똑같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얘를 외우기 편하게 a분의 x는 b분의 y랑 같다라고 외워요. 보통 순서상 a, x, b, y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a분의 x, b분의 y, c분의 g가 같다라고 외웁니다. 아시겠죠? 이 식 전개하고 정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증명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첫 번째 증명은 좀 나오는 편이니까 증명은 알아둬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한 번은 적어봐야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코시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핵심이냐면 A하고 B를 썼고 얘는 X와 Y를 쓰는 이유는 있습니다. 보통 요놈이 뭐일 때 문자이고 A하고 B는 상수인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이해됐어요? X, Y는 문자. 다시 말해서 문자가 나오면 이 자리에다 주로 쓰고 상수는 이 자리에 쓰고 그 다음에 요놈이 상수 X 플러스 상수 Y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코시의 사용처를 나는 두 가지로 일단 구분을 하는데 그 첫 번째 구분처가 뭐냐면 뭐하고 뭐가 나와야 되냐면 제곱의 합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아닐 수 있어. 뭐 4x제곱 플러스 뭐 9y제곱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제곱의 합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냐면 뭐 2x 플러스 3y 두 개 간의 관계입니다. 됐니? 제곱의 합과 1차식의 합의 관계야. 산술기하는 합과 곱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곱이 상수가 되는 것을 산술기하 쓸 거라고 해. 코시는 뭘 쓸 거야? 제곱의 합하고 1차 합의 형태가 나왔을 때 우린 코시를 쓸 거다 이 말이에요. 코시가 어색한 사람들도 많고 교육과정에서 사실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이 명제 쪽에서는 산술기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주 어려운 문제 별로 없어. 됐어요? 근데 코시가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문제가 코시가 나오면 좀 어려워요. 알겠지? 그래서 코시의 형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사용할 수만 있다면 답은 쉽게 도출이 됩니다. 어떻게 쓴다고? 제곱의 합하고 1차 합이 나왔을 때 우리는 코시를 쓸 거라고 해. 느낌이 좀 다릅니다. 알겠죠? 이렇게 나왔을 때 코시를 쓸 거고 코시가 나는 잘 못 써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돼? 식을 적어놓고 끼워 맞춘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위치에다가. 식을 적어놓고 그 위치에다 집어넣는다 생각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놈이 예를 들어서 3이고 요놈의 무슨 값? 무슨 값? 최소값이야 최대값이야? 몰라. 써봅시다.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x제곱 y제곱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리고 여기다 뭐야? 2x 플러스 3y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앞에가 뭐가 돼야 돼?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면 형태가 만들어졌죠? 그러겠지? 13, 39가 되네요. 왼쪽이 39. 39여서 제곱을 했더니 그러면 2x 플러스 3y는 루트 39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루트 39보다는 크다 형태가 나오겠네요. 다시 말해서 최소값 최대값이 둘 다 나오게 된다 이 말이고 둘 중에 하나만 물어보라면 주로 최대값을 많이 물어볼 겁니다.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여기에 지금 조건 안 적었네. 아까 산술기하는 양수 조건이 꼭 붙어 있어야 되지. 지금 코시는 조건이 없잖아 지금. 코시는 조건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코시는 조건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됐어? 자, 그래서 너희들 문제를 풀 때 양수 조건이면 무조건 산술기하다라고 말을 하면 안 돼. 양수 조건에 플러스 합곱에 대한 내용이냐, 곱이 상수 형태가 되느냐, 역수꼴이냐는 산술기하를 쓸 건데 코시는 조건이 없으면서 양수 조건이 붙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붙을 수 있겠지. 그래서 코시를 사용하는 데가 어디냐면 뭐야? 제곱의 합과 1차 합이 있으면 이놈의 뭐 최소값, 최대값 조건이 이럴 때 쓰는 거고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떨 때 쓸 거냐면 자 이쪽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요놈 루트값 요놈 루트값을 곱한 형태잖아. 얘는 요놈의 루트값하고 요놈의 루트값을 곱한 형태잖아. 그러지? 만약에 요놈하고 요놈이 역수꼴이면 얘가 상수가 떨어집니다. 요놈하고 요놈이 역수꼴이면 요놈이 상수가 떨어져. 이해됐습니까? 어떤 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 x 플러스 2y x분의 1 플러스 2y분의 1 요런 형태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얘는 조건이 좀 붙어야 돼. 왜냐면 지금 제곱 형태가 아니잖아. 그럼 얘를 뭘로 만들어야 돼? 제곱 형태로 만들어줘야지. 루트 x의 제곱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루트 2y의 제곱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됐니? 그러면 얘를 과정상 그걸 보여줄게요. 그럼 얘는 뭐가 붙어야 되냐면 x, y가 양수란 말이 붙어 있어야 돼요. 루트를 써야 되니까. 그러지? 양수란 말이 붙어 있다? 산술기하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얘가 지금 어떻게 될 거야? 얘를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루트 2y의 제곱 루트 x분의 1의 제곱 루트 2y분의 1의 제곱는 어떻게 되겠어? 루트 x와 루트 x분의 1의 곱 1 루트 2y와 루트 2y분의 1의 곱 1 제곱에서 최소값이 4가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요놈의 무슨가 현재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질문이 되겠네요.
자, 어떨 때 그러면 쓸 거냐? 어떨 때 쓸 거냐? 얘는 정식이라 부릅니다. 정식. 얘는 요놈의 역수꼴의 합이야. 정식하고 역수꼴의 합이 나오면 우리는 코씨를 사용해서 풀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마찬가지로 x하고 x분의 1이 세트가 되는 것은 알 수 있겠지. y하고 2y분의 1도 숫자 2가 중요한 게 아니야. 곱이 상수가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역수꼴의 합이 합 다르잖아요. 아까하고 산술기하고는 다르지. 산술기하는 합과 곱이었어. 그렇지? 역수 합이었어. 얘는 그냥 합과 역수의 합이야. 얘의 역수의 합이야. 폼이 다릅니다. 다른 식에 집어넣을 거라고. 됐니? 근데 이 코씨가 보이면 바로 요놈이 이렇게 바로 계산이 될 거야. 그럼 과정상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갈 건데 이게 연습이 바로 되면 요놈을 보면 루트 쓰고 루트에서 곱해서 쓸 거라고. 그러다 연산 실수를 할 수 있어. 조심은 해야 됩니다. 알겠니? 형태가 이렇게 가는 게 우리가 폼인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안 주어지고 이렇게 바로 주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주어질 거 아니야. 굳이 힘들게 이렇게 안 주어지고. 됐니? 뭔 말인지 알겠니? 이 두 가지 꼴에 대해서는 우리는 뭘 쓸 거야? 코씨를 쓸 거다 이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가 아니라 잘 나옵니다. 코씨 교육과정에서 빠졌더라도. 책에도 다 설명이 돼 있고 일거리 설명이 돼 있고. 코씨가 왜 그러냐면 코씨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산술기하로 풀 수가 있어. 코씨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산술기하로 풀 수가 있어. 근데 산술기하는 100% 문제가 나오는 거고. 됐니? 코씨 문제인데 산술기하를 풀 수 있으니까 코씨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고. 근데 코씨로 풀어야 될 문제를 산술기하로 풀 수 있지만 그렇게 풀어서는 연산이 꽤 복잡해집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이해돼? 그래서 그 방법론을 잘못 선택하면 연산이 꽤 복잡해집니다. 풀 수 없다가 아니라 복잡해진다라는 말이 표현이 맞아. 알겠어? 그러면 코씨로 풀 수 있는 문제는 그냥 코씨로 푸는 게 낫다 이 말이 되는 거야. 낫다 이 말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문제를 봤을 때 아까는 얘는 뭐야? 산술기하로 풀어가지고 이런 최소값을 등장을 시켰잖아 지금. 그러겠지? 근데 얘를 보는 순간 아 얘는 코씨구라는 판단을 해줘야 돼. 얘를 보는 순간 뭐라고? 얘는 코씨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더 나은 방법이다 이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풀 거야? 바로 그거 나갔다 루트를 곱해서 루트를 곱해서 요 연산만 조심하면 돼. 루트를 곱해서 얼마야? 1 제곱 9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 거야. 최소값은 9입니다. 이 문제는. 알겠나요? 됐어요? 아까 설명을 할 때 좀 덜했네. 덜했어. 뭘 덜했냐면 자 얘를 산술기하를 2번 써서 조건이 다르면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지. 그럼 얘는 어떻게 풉니까? 얘는 가로를 무조건 풀어야 돼. 산술기하를 한 번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럼 얘를 가로를 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x x분의 2 4 y y분의 1 5 플러스 y분의 2x 플러스 x분의 2y 그렇게 해서 풀었더니 얘하고 얘가 역수꼴 하나만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요놈 두 개만 산술기하 쓰면 4가 되고 플러스 5는 상수. 그래서 9 최소값이 9 똑같아지겠지. 그러면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선생님이 풀어준 거야. 두 가지 방법 중에 뭐가 쉬워야 되냐? 코씨가 훨씬 쉬워야 된다 이거지. 그러지? 가로를 풀면 산술기하를 풀 수 있어. 근데 가로를 푸는데 시간이 좀 더 걸렸을 거고 이 문제는 그래서 두 가지 다 방법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문제 예시는 산술기하 쪽에도 있고 코씨 쪽에 또 있습니다. 알겠나요? 근데 식을 딱 봤을 때 보이는 방법을 쓰는 게 좋다. 식이 의도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야? 2x 플러스 y라는 식이 있고 x분의 2 y분의 1 이런 꼴은 뭐야? 코씨를 쓰는 게 더 적당하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풀 수 없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440번입니다. A가 양수, B가 양수. 양수 조건, 산술기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알았어? 산술기하를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오른쪽 쪽에 뭐가 나왔어? 합이 주어졌고 오른쪽에 뭐가 나와있어? 역수꼴에 합이 등장했지. 그럼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 코시가 생각나야 된다고. 됐니? 산술기하를 풀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코시를 문제를 푸는 게 더 낫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풀 거야? 5a 플러스 3b a분의 5 플러스 b분의 3 크거나 같다. 루트 곱 5 루트 곱 3 제곱 8의 제곱 64. 질문 누구야? 요놈이 질문이야. 마무리 조심해야 돼. 이것 때문에 소설이 많이 틀려. 질문이 얘인데 얘를 쓰는 경우가 있어. 됐습니까? 얘가 얼마야? 얘는 4야. 다시 말해서 a분의 5 플러스 b분의 3은 16이 최소값이 되겠네요. 됐어? 언제 등호 성립 조건이야? 이것분의 이거, 이것분의 이거라겠지. 이것분의 이거, 이것분의 이거야. 이것분의 이거는 a제곱. 이것분의 이거는 b제곱. 요런 조건이 되겠네. 양수라 했으니까 a하고 b가 같을 때가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441번 2a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3b 플러스 1분의 1. 와우, 어렵게 보이는데 쉽게 보이면 절대부등식은 아주 쉽습니다. 이게 쉽게 보여야 돼. 2a 플러스 1분의 1이 있다는 소리는 2a 플러스 1분의 1의 세트가 누구냐? 대응관계가 누구냐? 2a 플러스 1이야. 2a 플러스 1분의 1의 짝이 누구냐면 2a 플러스 1이 있으면 돼. 3b 플러스 1분의 1의 짝은 누구야? 3b 플러스 1이 있으면 돼. 그럼 식이 편하게 보일 거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누가 있으면 되냐면 2a 플러스 1이 있으면 되고 3b 플러스 1이 있으면 되고 그러면 이러한 식이 연산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야. 코시로. 일단 결론을 지어놓고 맞다 안 맞다부터 찾는 게 먼저야. 맞다, 지금 요 방법이 맞다 틀리다부터 판단하는 게 먼저입니다. 선생님 그냥 부등식 써놨지만. 됐니? 자, 이 말이 맞으려면 요놈이 뭐까지 돼야 돼? 상수 값이 떨어져야 돼. 그래서 또는 요놈이 상수네. 그리고 요놈이 질문이네. 질문 맞잖아 지금. 요놈이 최소값. 요놈이 얼마야 지금? 5분의 1이니까 요놈이 지금 4니까 20이 되고 2 넘기면 18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해돼? 근데 왜 여가 지금 여가 있냐 이 말이야. 여가 아마 산술기하 쪽일 건데 왜 여가 있냐 이거지. 얘를 가로를 풀어가지고 문제를 풀면 그놈은 산술기하로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니? 근데 가로 안 풀고 이렇게 푸니까 훨씬 더 쉽게 보이잖아. 쉽게 보여야 돼. 자, 446번은 이제 코시 쪽에 대놓고 뭐가 나왔어? 1차 합이 나왔고 제곱의 합의 형태가 있지. 그럼 코시에다 그대로 집어넣어서 문제를 만들어내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형태상 요놈이 9x제곱 뭐 쓸 때 나는 코시인지 알고 풀었으면 3x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으로 썼을 거고 요놈이 지금 3x 플러스 4y가 됐겠고 이쪽이가 뭐가 붙어 있어야 되겠네. 맞나? a, x, b, y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얘가 3이니까 요놈은 뭐가 있어? 1의 제곱이 있고 요놈은 2니까 2y 되니까 요놈이 2의 제곱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놈이 지금 요놈이 5고 요놈이 5니까 우리는 요놈의 무슨 값을 구할 수 있다? 최소값을 구할 수 있고 언제 그러냐? 1분의 3x랑 2분의 2y가 같았을 때다 이 말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447번 조건이 합이 나왔습니다. 기억은 뭐야? 곱에 대한 질문이지. 곱에 대한 질문이지. 그 뭐야? 산술기하를 이용하면 되겠고 2번은 뭐야? x 더하기 y가 나왔고 루트 x 더하기 루트 y가 나왔어. 뭔 말이지?
루트 x가 나왔다는 소리는 x를 루트 x 제곱으로 보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코씨가 생각나게 된다고. 루트 x를 1차로 오면 x는 2차가 되는 거니까 코씨 보는 거. 디귿은 어떻게 하는 소리야? 디귿. 디귿은 뭔 말이지? 정신 안 차려. 코씨? 어떻게 하면 코씨가 나오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코씨가 나오나? 자, 그래서 봐봐. 너 그 절대부등식이 시기를 외우는 게 중요한 거냐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얘는 어떤 절대부등식이 판단이 돼야 되겠지. 그러겠지. 얘는 어디 넣어야 된다는 거 생각이 나야 돼. 그럼 생각이 문제는 안 나는 게 문제잖아. 없을 수도 있고 없는 것을 찾을 수는 없잖아.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해돼서 없는 걸 억지로 뭐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쉽지는 않다는 소리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단이야. 이거는 100% 아니야. 내가 지금 절대부등식이라 시기로 표현된 식은 무조건 다 100% 알아야 돼. 그럼 이 문제는 어디로 들어간다, 정리가 다 돼야 돼. 그럼 정리가 안 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호중아, 정리가 안 된 애들은 일단 틀렸다야. 정리가 안 된 애들 뭐라고? 일단 틀렸다. 근데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이 말이지. 그러면 뭘 찾는데? 일단 반예를 찾습니다. 뭘 찾아? 일단 반예를 찾아. 반예를 찾을 때는 극단적인 예, 왼쪽 끝 오른쪽 끝, 알았어? 극단적인 애 가운데 애, 이 정도는 반예를 집어넣어 보면 된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요놈을 2 루트 2분의 2분의 루트 2 루트 2 참이네 이렇게 된다고 해. 1 3 뭐야 말이 안 되네 이렇게 된다고. 말이 되나? 1 플러스 3분의 루트 3. 얘가 얼마야? 1.7 73인가? 743? 732? 루트 3? 그럼 3으로 나오면 3, 6, 18, 3, 5, 15 1.5 정도 나오네. 틀렸잖아 지금. 자, 얘기했어요. 정리정돈을 다 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절대부등식을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 정리정돈을 3개 중에 2개는 시켜놔야지 빨리 끝난단 말이야. 그리고 없어. 내가 아는 시기에 없어. 없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뭐 제곱을 해보고 막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뭐 통분해보고 이런 방법은 있어요. 알겠나요? 그 전에 그래서 통분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리정돈이 안 될 것 같다. 일단 반예를 찾는다 이거야. 이해됐습니까? 근데 반예가 찾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반예가 못 찾아지는 문제가 있겠지. 그러면 그 문제는 이제 미궁이야. 세모입니다. 알겠어? 그러면 내가 반예를 찾았는데 못 찾았다. 그럼 다시 참으로 옮겨놔야 돼요. 일단 이해됐습니까? 내가 순서를 얘기했어요. 식을 보는 순간 얘는 뭐다라고 판단이 돼야 되고 내가 못 본 식이다 라고 하면 반예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내가 한 2개, 3개 정도 되더라. 양쪽 끝, 가운데 값 이 정도는 대입해보면 대부분 반예가 떨어지게 돼 있어. 안 떨어질 수도 있잖아 원래는. 근데 안 떨어질 수도 있어. 2차 함수가 치우치면 가운데 쪽이 아니고 한쪽이 치우치면 최소값이 딴 데가 있을 수도 있어. 엄마는 알겠니? 그래서 그러면 다른 시도를 한 번쯤은 해볼 수는 있다 이 말이고, 그런 시도가 이제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는 역수꼴이잖아. 역수꼴에 대한 얘기는 수가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수가 엄청나게 커지잖아.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수가 엄청나게 커지잖아. 기본적으로 얘는 루트 2보다 작다 하면 이거는 일단 틀렸다 이 말이야. XY가 양수니까 아주 작은 수부터 4까지 있을 거 아니야. 그러겠지? 얘가 아주 작은 수면 얘는 아주 큰 수가 돼. 근데 이보다 작다고 했어. 그러면 틀린 문제야. 이거 자체는 소지 자체는 완전 틀렸어. 크다가 모를까. 이해됩니까 지금? 어떤 내용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오케이. 450번 보이죠 이제? 1차 합 제곱의 합 코시입니다. 450번 이거.
얘가 좀 안 보이네. 452번. 이거 좀 이따 하고. 자, 454번을 볼게요. 잘 봐. 나는 이 문제를 봤을 때, 좀 어려워 보여. 왜 어려워 보여? 분수 형태가 분모가 다항이 어렵습니다. 분모는 단항이 쉽고, 분모가 다항이 어려워. 잘 봐. 얘를 봤을 때,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가 있으면 가장 먼저 뭘 생각하라 했어, 내가? 뭘 생각해? 또 멍때리냐, 또?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가 있으면 뭘 생각하라고? 뭘 생각해? 민주야, 뭘 생각해야 돼?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가 있으면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생각합니다.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가 있으면 우리는 뭘 생각한다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생각한다고요. 그 틀에서 나온 거야. 알겠니? 그래서 자, 그래서 예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잘 봐. 순식간에 끝나. 이렇게 분모에 B 더하기 C를 한 건 아니지. 정확하게는 어떻게 한 거야, 그럼? 뭘 한 거야? 더하기 1을 한 거야. 그러잖아, 지금. 뭘 한 거라고? 더하기 1을 한 거야. 이렇게 더하기 1 하면은 요놈에 빼기 3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 식을 적었더니 잘 순서대로 적을 천천히 적을 테니 잘 봐. A 더하기 B 더하기 C A B 더하기 C분의 1 C 더하기 A분의 1 A 더하기 B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빼기 3 이렇게 되겠지. 뭔지 알겠니? 그러면 세트를 찾아야겠지. B 더하기 C분의 1이 나오면 뭘 찾아야 돼? B 더하기 C를 찾아야겠지. C 더하기 A가 나오면 분의 1이 나오면 C 더하기 A를 찾는 거지. 그러겠지? 그러면 이쪽에가 뭐가 있어야 돼? 이론꼴에 역수꼴이 있어야겠지. 그럼 여기가 뭐가 있어야 돼? A가 2마리씩 B가 2마리씩 있어야겠네. 다시 말해서 요놈을 2배를 하고 다시 여기다가 요렇게 쓰기가 싫었는데 요렇게 쓸 수가 있겠네. 요것이 여기야. 요놈하고 세트를 찾은가 이렇게 뭐야 역수꼴이잖아 지금. 그러면 뭘 쓸 수 있어? 코시를 쓸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죠. 2배 루트 합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9, 2, 18에 얼마가 돼야 15가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뭐가 틀렸어? 얘가 틀렸네요. 얘가 2가 아니라 2분의 1이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는 2마리씩이 필요했단 말이야. 2를 곱해주고 2로 나눠준 거야. 그랬으니까 2분의 9에서 3을 뺐어요. 그래서 2분의 3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이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자, 이 문제 풀이는 요 풀이가 아주 쉽습니다. 근데 그 쉬운 것을 지금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면 얘를 B 더하기 C를 X로 치환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2배의 X, Y 뒤집어졌고 A 대신에 요놈을 넣고 B 대신에 요놈을 넣고 C 대신에 요놈을 넣어서 다시 말해서 A, B, C를 다 X, Y, G로 바꾼 식이야. 그래서 A하고 B의 한식을 다 뭘로 바꿔서 X, Y를 바꿨더니 이러한 식이 나와서 이렇게 해서 산술 변경, 기하 변경 3번을 쓰겠다 이 말이 된 거야. 그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2분의 3. 뭔 말인지 알겠니? 풀 수 있다 이 말이야. 코시를 풀 수 있는 것도 산술기하를 풀 수 있다는 소리인데 코시가 식을 보이면 그걸 더 쓰라 이 말이야. 알지? 먼저 보이게 되는 이유를 알면 그게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이거야. 이게 꽤 복잡하게 보였던 문제도 우리는 쉽게 풀어낼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아는 사실 기억 아는 거고 니은 아는 건가요? 니은 알아? 맞나요?
니은 맞냐고. 몰라? 아는 식이잖아. 아는 식은. 니은이 어떻게 생겼어? 넘겨가지고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g 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에다가 xy yg gx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근데 ABC가 뭐 XYG가 양수라겠지. 얘는 양수, 얘는 양수. 양수잖아. 위에 식이 바로 있잖아. 하나 같다. 이래 되겠지. 됐어? 근데 기억은 기억이 둥어가 없네. 둥어가 없지. 어떨 때 둥어 성립이 됐어? XYG가 다 같을 때 조건에서 있는 거 없는 거 찾아봐야지. XYG가 같을 수 있나 없나? 같을 수 있죠. 전제로서. 그러지? 만약 같은 게 없다. 서로 XYG는 서로 다르다 하면 둥어가 빠져야 되는 거고. 그런 말이 없으면 둥어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 둥어 성립 조건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둥어 성립 조건은 문제의 조건에서 제외시킬 수가 있어. 절대 부등식이긴 하지만 그럼 둥어 빠져야 된다 이 말이야. 현재로서는 둥어가 붙어야 되니까 기억은 틀렸고 니은이 참이 된다 이 말이 되겠네. 디귿은 어떻게 할까요? 쉬워 보이진 않는데. 쉬워 보이진 않는데. 디귿이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러겠지? 지금 너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돼. 절대부등식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곱셈공식 변형으로 문제를 풀 거냐.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기하나 이런 것을 풀 건지 이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 곱셈공식에 대한 내용이잖아. 그 부등식으로 표현된 거라고. 곱셈공식 변형으로 갈 건지 아니면 곱셈공식 변형으로 간다면 곱셈공식 변형 안에 들어있는 절대부등식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곱셈공식 안에 들어있는 절대부등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됐니? 다시 말해서 얘를 전개를 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곱셈공식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한 어느 정도 판단을 근거가 있어야 넘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됐니? 왜냐면 이거 전개하기 싫잖아 지금. 3차니까. 3차면 항 자체가 막 x, y 제곱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 아니야. x, y, g도 있고 x 제곱 y도 있고. 그럼 걔를 가지고 다시 정리정돈을 또 해야 되겠지. 목적에 의해서. 됐니? 그래서 지금 형태를 봤더니 합의 형태네. 다시 말해서 요놈을 쓰긴 싫지만 산술기하를 쓸 수가 있겠네. 그랬더니 x가 2마리 y가 2마리 해서 오른쪽 식이 나왔네. 이 말이네. 그러면 단 조건이 x랑 y랑 같아야 되고 g랑 같으면 이런 조건이 만족을 하겠네. 됐습니까? 디귿도 참이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겠지. 그럼 여기에 서로 다른이란 말이 붙으면 기억이 참이 되고 니은 듯이 등호 때문에 틀립니다. 그러겠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해되죠? 나머지 조건들도 마찬가지야. 산술기하 등호에 대한 조건을 우리가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산술기하를 쓸 때 서로 다른 A, B에 대하여 산술기하를 쓰면 등호가 빠져야 된다고. 그럼 최소값에 대한 내용이 없어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산술기하에 너희들이 트릭 자체가 약간 함정을 파놓는 게 어떤 함정을 파놓냐면 서로 다른이란 말을 붙여놓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됐어요? 또 하나는 어떤 조건이냐면 정수 조건이라는 말을 붙여놓을 수가 있어요. 수를 집어넣을 때 우리가 같으면 최소값이 떨어지잖아. 근데 그 같은 값이 뭐 2분의 3, 2분의 3일 수가 있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됩니까 지금? 지금 멍 때리는 친구들은 다음에 또 다시 질문할 거야. 홍탱이 때리고 대답해 줄 거냐. 호종아, 뒷북 때리지 마라. 다 설명한 거에 대해서는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된다고 지금. 됐니? 그러면 x 더하기 y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산술기하를 쓸 수가 있단 말이지. 됐지?
그런데 지금 XY가 산수기하 등호 성립 조건을 성립하려면 X가 지금 2분의 7, Y가 2분의 7인데 이런 조건 때문에 2분의 7을 못 넣는다는 소리야. 이해됩니까? 이게 함정을 파놓는 거라 이 말이야. 교묘하게 파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어요? 이때는 그럼 어디가 최소값이냐면 두 개가 같았을 때 최소값이었지 원래. 그러지? 그 같다에 제일 가까운 답을 써주면 돼. 2분의 7하고 2분의 7 제일 가까운 자연수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럼 3, 4를 집어넣었을 때 이놈의 최소값이 떨어집니다. 조건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은 이놈을 산수기하로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 거냐면 이놈은 이렇게 풀면 안 되고 2차 함수로 풀어야 돼요. 이놈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항상 그래프적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되고 이놈을 뭐라 넣을 거야? K라 넣을 거야. 그럼 x, y, k를 놓게 되면 y 대신에 x의 7-x가 될 거라고. 요놈이 k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요놈이 위로 볼록이야. 그러면 2분의 7일 때 당연히 최대 꼭대기가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 몇 밖에 못 집어넣으면 자연수밖에 못 집어넣으니까 x에다 3 또는 4를 집어넣어야 최대값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풀이가 넘어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응? 471번 보이나요? 지금 질문 보입니까? 뭐가 생각나야 돼? 코시가 생각나야 돼. 우리가 필요한 식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꼴입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꼴이 필요해. 1차식의 합의 꼴이 필요하다고 해.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요놈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어. 자, 473번부터 갈게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A제곱, B제곱, C제곱, A, B, C가 대칭적이네요. 기본적으로. 그러겠지? 다시 말해서 여기에 C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질문이 떴네. C의 최대값. 그러면 C가 아니라 A가 얘를 A로 바꾸면 돼, 안 돼? 똑같은 말이겠지. 똑같은 말이겠지. B가 나와도 똑같은 말이, C가 나와도 똑같은 말이겠지. 일부러 그냥 C라고 쓴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다시 말해서 A하고 B하고 C를 A, B하고 분리시켜달라 이런 요구를 갖고 있어. 기본적으로. 그럼 A 더하기 B는 5 빼기 C이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1 빼기 C제곱이 되는 거지. 뭐가 보여야 돼? 코시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게 이제 공통 원에서는 코시 이걸 배우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풀었냐면 요 식에 합이 있고 제곱의 합이 있으니까 곱셈 공식 변형해서 A, B를 구할 거야. 합하고 곱이 있으니까 A, B를 구할 거라고. 그래서 합하고 곱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을 세우고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판별식으로 우리는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한참 식이 지금 계속해서 돌아갔단 말이지. 길어 그래서. 근데 요놈을 가지고 괄호 코시를 자용 쓰면은 바로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고 지금 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 식이 뭐야? C에 관한 대한 2차 부등식 형태가 돼서 바로 나온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 다음 쓰는 것이 너희들이 아까 말했던 판별식 식이 그 식이야. 거의 비슷한 식이 나옵니다. 알겠나요?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다. 근데 절대부등식은 거의 이제 정확하게 식을 이해만 하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어디다 써야 될지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아주 쉽습니다. 문제가 아주 쉬워요. 얘가 제일 어렵게는 보이는데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식의 폼이 약간 틀어질 수가 있지. 식의 폼이 약간 틀어질 수는 있잖아. 내가 아는 폼이 정확하게 아닐 수도 있지. 그러면 일단 시도를 좀 해봐야겠지. 폼을 좀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시도를 해야겠지. 이해됩니까 지금? 요놈의 지금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 거야 지금. 지금 눈에 거슬린 놈 누구야 지금? 현재 이 식에서 눈에 거슬리는 놈이 누구야? 이 식에서 지금 눈에 거슬린 놈이 누구야? B가 거슬린가요? B가 거슬려? B가 아니야. 뭐가 거슬려? 지금 그래 절대부등식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고? 식의 폼이 중요하다고.
식의 폼이 중요해. 이런 식의 폼이니까 나는 이걸 사용해서 문제를 풀겠다잖아. 그러겠지? 식의 폼에서 뭐가 거슬리냐면 마이너스가 거슬려. 마이너스가 거슬려. 얘 빼기를 본 적이 없어. 이 빼기를 본 적이 없다고. 이해되니? 그럼 이 빼기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하면 되겠지. 이 빼기를 어떻게 없앨 것인지 고민을 하면 되겠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얘를 어떻게 없앨 거야? 봤더니 b 대신에 e-a를 넣을 수 있겠지. 이 b 대신에 e-a를 넣게 되면 사라지겠지. 또는 a 대신에 e-b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사라지게끔 할 수 있겠지. 엄만 이해됩니까?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쓸 거야? 나는 모르겠다 이 말이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그러겠지? 모르겠으면 둘 다 써봐야 되겠지. 둘 다 써봐야겠지. 그러지? 근데 여기에 있는 조건 중에 잘 봐. 여기에 있는 조건이 뭐가 나왔어? a 더하기 b가 2가 나왔잖아. a 더하기 b가 2가 나왔지. 그러면은 이 식의 세트는 누구냐? 이 식은 정확하게 혼자만 있으니까 얘 세트는 a 플러스 3이 세트야. 되니? 그럼 이 식에는 지금 a 플러스 b가 2가 나오려면 이 식에 뭐가 있어야 되겠다? 아마도 분모에 b가 있어야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100%는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면 해볼게요. 얘를 해보면 a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에 자 a 대신에 e 마이너스 b를 넣었어요. 이렇게 됐네.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지? 여기까지 했으니까 일단 플러스로 바꿨어. 플러스 바꿨지? 그 다음에 눈에 거슬리는 놈이 누구야? 여기가 뭐야? b분의 b잖아. 우리가 b분의 b의 형태를 풀지 않았어. 이 형태는 기본적으로 가분수 형태입니다. 백세. 그럼 얘를 뭐로 만들어? 가분수 형태는 무조건 대분수 형태로 바꿉니다. 가분수 형태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필요하면 대분수 형태로 바꿀 거야. 얘를 맞습니까? 지금 2b-16분의 b를 지금 대분수 형태로 바꿨지. 그래서 우리가 아는 형태가 나왔어. 우리가 아는 형태가 나왔지. 그러겠지. 그런데 질문이 뭐야? a 플러스 b의 형태야. b. 근데 지금 분모를 봤더니 2b의 형태가 나왔다고. 뭐지? 2를 나눠줘야겠지. 지금 현재는 나눠 떨어지지만 나눠 떨어지지 않더라도 나눠야 됩니다. 나눠 떨어지지 않더라도 나눠 놓고 형태를 만들어야 돼. 그렇게 만들었더니 얘의 질문이 요렇게 나온 거라고. 이 문제가 지금 이런 류의 문제가 먼저 보였으면 요게 연습이 됐겠지. 그럼 뭐가 보여? 첫 번째 식에서는 a 플러스 3이 세트고 두 번째 식은 b 마이너스 8이 세트야.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는 요 놈을 따로 이제 계산하러 갑니다. 여기다가 a 플러스 3이 있고 b 마이너스 8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지. 그렇지? 그러면 a 음수인데? 의미 아닌 두실수. 오케이.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잘 봐. 그럼 얘를 이렇게 쓰면 얘하고 얘를 곱해서 1이 되고 얘하고 얘를 곱해서 뭐가 되지? 안 보냐? 시험 볼 거야. 다음 시험 다음 주에 우리 단원평가 봅니다. 단원평가 이제 우리 고생했으니까. 알았어? 집합했으니까 집합 볼 거고 직선했으면 직선 볼 거야. 알겠니? 지금 개념 설명이 지금 이번엔 좀 하는데 다음엔 개념 설명 안 할 거야. 지금 다 알고 있어야 돼.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고 1이고 얘랑 얘랑 루트 값을 곱하면 얼마가 돼? 2가 됩니까? 됐어요? 그래서 요놈은 뭐가 돼?
1 플러스 2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그렇게 되고 요값이 얼마야? 요값이 지금 얘가 2니까 마이너스 3이 된가요?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3을 나누게 되면 3보다 작다가 되겠네. 맞죠? 3보다 작고 우리가 질문이 요놈이잖아. 그러겠지? 얘는 그래서 2분의 7보다 뭐가 틀렸어? 어? 아, 마이너스 3보다 작죠? 말이 안 되는데? 어디 틀렸어? 찾아봅시다. A 대신에 E 마이너스 B를 넣었어. E 마이너스 B를 넣었어. 뭐 4, 16, 아닌데? 마이너스 2B, 2B 마이너스 16분의 B. 그래서 요놈이 지금 2분의 1 빠졌고 2 나눴어. B 마이너스 8분의 4야. 응? 아, 음수네. 지금 문제가 있네. 지금 B-8은 음수야. 이게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됐어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왜냐면 위에 있는 식이 지금 문제가 지금 B-8이 음수야. 그럼 양수로 만들 수가 없는데 P도 양수고 얘는 양수고 현재 얘놈이 음수야. 그럼 지금 뭔가 좀 잘못됐어. 이 풀이 자체는 잘못되면 안 되는데. 현재 지금 오케이. 일단은 선생님이 이거는 수정을 다시 한번 할게요. 수정을 지금 흐름이 지금 나올 것 같은데 어딘가에 잘못됐어. 알겠나요? 일단 놔두고 자,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론 한 가지. 혹시 내가 이 문제가 너무 답답해 못 풀겠어. 최소값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극단적인 예를 하나 넣어라 이 말이지. 극단적인 예를 해서 의미 아니라고 해서 0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를 넣어? 1, 2를 한번 넣어보고 2, 0 넣어보고 0이 넣어보고 A, B가 대칭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 0도 넣어봐야 되고 0이도 넣어봐야 돼. 세 개를 넣어가지고 나온 답 중에 최소값을 답을 적으면 맞출 확률이 한 30%, 50% 떨어집니다. 됐어요? 30%, 50%밖에 안 돼, 실은.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오케이? 그 정도로 해보고 요 문제는 선생님이 다시 체크를 해가지고 뭔가에서 선생님이 잘못 풀었어. 따지고 보면 지금 뒤쪽 문제에 대한 지금 C단계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야 돼. 뭐 쉽네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지? 쉽게 보여야 돼. 처음 보면 되게 어렵게 보이는다고. 뭐 도대체 뭔 말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이제 우리 눈에 쉽게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야. 뭐가 들어와야 돼? 3A 플러스 2B가 있어야 되고 왼쪽에 3B 플러스 5C가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3A, 5B, 5C가 있으면 정상이야. 3A, 5B, 5C가 있으면 정상이라고. 사로 통일했어. 통분? 그러면 3A 플러스 8B 플러스 10C 이래 되나요? 그럼 안 맞네?
맞춰봐. 2, 2, 3, 5 맞아지네. 이렇게 만들네. 얘를 3a 플러스 2b 플러스 2배의 3b 플러스 5c 됐니? 그럼 만들어진 거잖아. 이 형태, 이 형태, 이 형태, 이 형태. 역수꼴. 그러면 고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보이니? 보통의 이런 식의 복잡한 식의 형태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식의 폼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못 푼다는 소리입니다. 식을 좀 조작을 하면 충분히 풀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자, 요 문제는 일단은 x가 1보다 크다, y가 2보다 크다, g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을 거고 x-1, y-2, g-3이 나온 이유는 알겠지. 이제 1, 2, 3 범위 나왔고 그러지. 자, 이 문제를 쉽게 보는 방법은 얘를 다 뭘로 바꿀 거야? a, b, c로 바꾸면 b, c, c, a로 바꿔서 식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러면 a분의 a 플러스 b 곱하기 b분의 b 플러스 c 곱하기 c분의 c 플러스 a 이렇게 나왔지. 조건은 다 양수 조건이야. 뭐가 보여? 합이야. 가로 푼다. 아까쯤에 연습 한번 했네. 얘를 뭐? 산술기하 쓰면 되겠다 이 말이지. 얘가 산술기하 썼더니 분모가 지금 아까 이렇게 나왔었어. 분자가 이렇게 나왔어. 됐니? A, B, C에서 이렇게 풀란 소리네요 지금. 단 등호 성립 조건이 성립하는가? A랑 B랑 C랑 같다 이 말이 되겠죠. 지금 절대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쉽게 풀었는데 너희들 볼 때는 어려울 수도 있어. 너희들 풀어가지고 식이 쉽게 보여야 절대부등식 좀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단 말이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거야. 풀이가 길지 않잖아. 풀이가 길지 않다는 소리는 다 외워야 된다는 소리밖에 안 돼. 절대부등식 이해됩니까? 그리고 산술기하 코시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달라 이런 정도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제는 얘기했습니다.